안녕하세요. 조장곤 변호사예요. 오늘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들 잠깐 얘기 좀 할까 해요. 어, 어르신인데요. 한강변에서 운동을 빠르게 걷기를 하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모션이 좀 큰 경우 있잖아요. 왜냐면 어깨도 걸리고, 사실 나이 먹으면서 어깨뼈가 안 좋아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팔을 이렇게 막 높이 흔들고, 이렇게 막 몸도 풀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오고 가는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트랙이 좁으니까, 보행로가 좁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막 한편으로 막 이렇게 비켜서는 것도 아니고, 조금 편하게 걸어가시면서 팔을 이렇게 휘두르다 보니까, 마주 오던 여성분의 그, 뭐, 옷 바깥으로 해서, 이제 뭐, 법적으로, 이제 뭐, 음부, 그러니까, 뭐, 은밀한 부위를 그러니까 손으로 스쳤나 봐요. 이제, 근데, 그때 그 여자분은 옆에 남자친구가 같이 걷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얼마나 한 1m 70 정도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자, 이게 남자친구 옆에 있는 그 여자를 추행을 하려고 사실 손을 뻗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70 중반을 넘으셨는데, 근데 이제 그걸로 기소가 됐어요. 정식 기소가 됐고, 저희가 보통 기소 잠깐 설명드리면 약식 기소가 있어요. 그건 벌금. 정식 기소는 법원에, 형사법원에 그러니까 기소가 들어가는 거죠. 정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어르신이 그걸로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 징역 8개월 나오면서 집행유예가 안 나온 거 신기한 오히려 그러니까 신기할 수도 있는데 초범이고. 근데 그게 실형까지 법정 구속이 되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접견 가서 그 상황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본인도 인정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어쨌든 간에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본인이 터치를 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은 사과를 제대로 하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사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러면은 고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뭐 본인은 뭐 이렇게 내가 뭐 만지려는데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 고소하려면 해라.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평소에 또 이제 그분이 운동하면서 안, 뭐 좀 꼬일라니까 뭐 그분의 어떤 그 걸음걸이로 인해서 불편했던 다른 분이 뭐 증인을 쓰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구치소에 계시는데요. 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두세 가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경미하게 보이는 사건이라도 사실은 우리가 뭐 폭행, 단순한 모욕, 이런 뭐 아주 사소한 터치가 있는 강제추행, 이런 사소한 사건, 사소하다고 말하면 좀 이제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아, 이걸로 사람이 교도소를 가야 되나? 라는 사건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기소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거는 안 돼요. 그 이제 문제된 분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에서 사실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경찰 단계에서도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검찰 단계에서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 기소가 됐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하면서 뭐 그냥 수사기관에서는 되게 비협조적으로 하고 검사실에서 소환하는데 가지도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에서는 그냥 국선 변호인 선임돼서 사선,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적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그 국선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하시는데요. 무죄를 다투시는 분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진 않아요. 국선 변호사님들은 사실 많은 사건들을 맡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아, 뭐 국선 변호사님이 어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국선 변호사님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피고인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렇게 선정해 주는 거지만 사실상 양형, 그러니까 나 좀 이렇게 정상 이런 부분들 좀 참작해 달라 이런 쪽에서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무죄를 다투는데 국선 변호사님이 정말 뭐 열의를 다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오늘날
이제 구속이 되고 나면 뭐 사실 그러잖아요. 저희 뭐 얼마를 들이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저도 뭐 그런 걸로 저도 벌이하면서 살지만 초기에 그 돈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수사 단계에서 막아야 되고요. 경찰에서 가능하면 입건 전에 합의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문제되는 경우가 돼서 이제 경찰 입건이 된 이후에 저희가 합의를 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전에 문제 삼을 때 사실은 끝내기도 하는 걸 도와드리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잘 못하시는 경우 많아요. 그 합의에 관한 내용은 제가 다르게 할게요. 자, 그래서 그분은 사선 변호사님을 선임했어야 됐었고, 두 번째로 공손했어야 돼요. 아마 나이도 많으시고, 그다지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경찰, 검사, 판사님한테 밉보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인데,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행위의 경중에 비해서는 너무나 세게 받았죠. 근데 그런 일이 왕왕 있어요. 제가 변호하다 보면, 연세가 있으시거나 지위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다 새파란 수사관 조사관이 뭘 안다고 니들이 이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한 적이 있지만 그 수사기관 담당자가 나이가 얼마든 간에 뭐 성별 그러니까 그런 나이 드신 분들 약간 젊은 여성분이 조사로 임하면 되게 막 태도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수사기관의 권한을 존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선처를 받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거는 이제 뭐 처음 하시는 거니까 물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은 제가 이제 합의를 한번 시도해보고 공탁을 하고 너무 보니까 행위에 비해서는 너무 세게 받아서 그거는 보석 신청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미한 사건들 고소 당하셨거나 문제제기 당하실 때 아, 뭐 하라면 하라지 이런 태도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게 배짱 튕기거나 마음 놓기 전에 상담 한번 제대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